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움직임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인 접근과 외교 모색이라는 기존 원칙을 다시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내부 결속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1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외교를 모색할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19일 한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전략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모호한 메시지로 외교와 억지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기존 입장 재확인으로 분석했습니다. It really reflects a tit-for-tat approach to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leased. He can't engage in diplomacy without sending a message that he's doing so from a position of strength. That leads to the possibility that confrontation could be used as a tactical instrument by which to create conditions for diplomacy.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 한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특히 북한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희생해야 한다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내부 결속 강화용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When he says prepare for confrontation, he's telling the Korean people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ose a threat to their survival, and therefore they must continue to sacrifice to protect the regim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직전에 나온 이런 발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성김 특별대표에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적극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한 동맹 간 균열을 시도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미북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큰 움직임은 한동안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힘의 위치에서만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자연재해와 제재, 코로나 관련 국제적 격리와 식량 부족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로선 협상에서 지렛대가 거의 없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면서 미사일 실험도 대화도 하지 않고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듯한 북한의 상황은 적어도 올 가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김 위원장에게 현재로서는 최고의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엿새 만에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4주기를 앞두고 미국 의회 상원 의원들이 외부 정보 유입과 관련한 북한 정권의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비어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관련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고 연방 정부기관에 연간 $1,000만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로버트 포트만 의원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은 포트만 의원과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의원, 크리스 쿤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앞으로 5년간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맞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미국 내 또는 미국에 관할 건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하거나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 허가 등의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BOA 등을 운영하는 연방 정부기관인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000만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로버트 포트만 의원은 오토 원비어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원비어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잔혹한 북한 정권이 그의 죽음과 여러 인권 유린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로드 브라운 의원도 우리가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는 것처럼 자국민과 수년간 억류된 이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엄격한 감시와 검열 정책을 끝내고 원비어를 기리기 위해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포트만 의원과 브라운 의원은 지난해에도 원비어 사망 3주기를 맞아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Many others, in addition to Otto Warmbier, have been subject to those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people, whom they continue to repress, even starve and mistreat. Our resolution calls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use our voice,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forums, to speak out against the human rights abuse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이번 초당적 법안에 대해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의 변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은 모두 78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18일 세계 난민의 날에 이틀 앞서 발표한 2020년 국제 난민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들 가운데 88명의 탈북민들은 망명 신청 후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탈북민 난민 규모는 2016년과 2017년 1000명을 웃돌다가 2019년에는 762명으로 줄었으며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캐나다로 370명, 이어 독일 85, 영국 72, 러시아 53, 네덜란드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해마다 각국 정부와 협력기관, 자체 통계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중국 내 탈북민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난과 식량 부족을 인정한 가운데 유엔 기구가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을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는 17일 공개한 국제 운영 대응 계획 6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식량 불안 요인을 면밀히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식량 지원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필요한 예산 2,597만 달러 가운데 22%인 568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량 지원을 위해 해당 기금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북한에 대한 WFP의 임시 국가 전략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면서 올해 말까지였던 기존 계획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경 봉쇄가 해제되는 즉시 북한의 임산부와 영유아, 보육,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케 오양 미국 국무부 사이버 정책 부차관보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적성 국가에 대해 앞으로 미국은 말뿐이 아닌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양 부차관보는 18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의 독일 마셜 기금이 진행한 화상 대담에서 적대 세력의 귀책 사유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행동을 동반할 때만 유용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양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성국과 비국가적 단체를 겨냥한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미 적대 세력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법집행기관들은 향후 모든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